음양-오행의 관계. 그래서 음양 이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에 있는 그 음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많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음양 문제는 제쳐두고 실제로 우리가 오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행 문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행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오행이라고 하면은 5가지가 뭐예요? 행하는 거죠. 5가지가 행하는 거. 그런데 왜 이행도 아니고 3행도 아니고 4행도 아니고 6행도 아니고 왜 오행이어야 되냐는 거죠. 왜 이 오행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5개야말로 가장 완벽한 오각형이 황금 비율로 봐서도 완벽하게 그 맞아지고 있는 것이 오각형이 되죠. 오행이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면 나눠드린 자료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오행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오행을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이라는 것은 나무고 불이고 흙이고 이것은 쇠붙이고 물이고 이렇게 다들 아마 그 오행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오행 귀속표를 보게 되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보면은 오관, 이 얼굴에서는 눈이고 이것은 그 혀고 입이고 금은 코고 수는 귀고 아마 오관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체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뭐니 근육이고 이것은 혈, 이것은 우리의 몸의 살집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금은 피부고 그 다음에 수는 골, 뼈를 그렇게 얘기하죠. 색깔로 가게 되면은 푸른색이고 붉은색이고 노란색이고 흰색이고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계절로 얘기하면은 봄이고 여름이고 늦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5가지로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나무다, 불이다, 흙이다, 쇠붙이다, 물이다라고 이 글자를 해석을 하시면은 안 되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나무다, 눈이다, 근육이다 뭐 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가 목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심볼, 심볼이에요. 기호. 그러니까 흙이다, 입이다, 우리가 몸에 있는 살이다, 그 다음에 늦여름이다, 뭐 노란색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기호가 흙토라는 문자를 가진 기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의 심볼로서 이루어져 있지, 이것을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이거죠. 그 오행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은 5개의 생명체, 5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방식을 택해야 자손을 번식을 시키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5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생과 상극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상생과 상극이요.
그러니까 5개의 생명체가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상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극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한 생명체가 세력이 커지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다른 4개의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생명체가 세력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만큼 힘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커지는 것을 이렇게 제압하는 관계를 상극의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생과 상극 외에는 5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상생과 상극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는 문자로 알고 있는 것하고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라고 하는 극관계로 있는 것, 상생과 상극은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은 오행에서 5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상생상극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상생상극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 그런데 이 방향성이 누구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정해줘야만이 원리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생상극이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상모관계, 상해관계 이러한 논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세력이 커지게 되면은 다시 늘 억압받는 것을 이렇게 되갚음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원리는 오행의 원리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5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원리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태어나서 원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그게 되겠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요. 그런데 이 상생과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생이라는 것이 뭐냐? 이 5개의 생명체가 있는데 제가 오행은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시계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방향성을 갖게 돼야 돼요. 왜 이 방향성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것은 이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잠깐만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천체 물리학에서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그 유럽에서 발생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그 위치를 얘기할 때 남쪽에서 북쪽을 이렇게 보는 것을 다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책도 그렇고 그 지구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우주를 설명할 때도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을 쳐다보는 방향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 동양학에서는 이 천체 물리학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모든 것은 이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은 이 북극성,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지구, 금성, 수성, 목성 이런 것들은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좌전을 다 이렇게 하죠. 좌전을 해요.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좌전하는 행성들은 공전을 다 이렇게 좌측으로 하지만 이 자체 행성들도 전부가 다 좌측으로 좌전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난 것들은 다 어디로 좌전하냐면 좌측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거 전체가 좌전을 해요. 그러니까 선천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좌전을 한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갖게 있어요. 그런데 지구를 보게 되면은 지구는 북쪽에서 남쪽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지구는 자전을 하게 되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돌죠. 그죠? 그런데 지구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우측으로 도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원리를 후천적으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방향의 회전을 우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행도 반드시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생이나 상극은 다 이런 원리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상생과 상무라는 거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상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는 이 목과 화의 관계를 보면은 목의 자식은 화가 되고 화의 부모는 목이 돼요. 근데 상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생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목생화라고. 근데 목생화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준다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 내용은 자식이 필요하면은 부모 것을 뺏어 오게 되면은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컴플레인을 안 해요. 그냥 자식이 뺏어가면은 아 자식이 가져가는 모양이구나. 당연히 줘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상생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관계는 맞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식이 부모 것을 뺏어가도 부모는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거나 거기에 대한 언젠가는 내 걸 가져갔으니까 다시 갚아야 돼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뺏어가면은 주었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 상생관계는.